성명 강리고 8번째 주일 다 함께 묵상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길 잃은 날의 지혜. 큰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작은 진실부터 살려가십시오. 큰 강물이 말라갈 때는 작은 물길부터 살펴주십시오. 꽃과 열매를 보려거든 먼저 흙과 뿌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오늘 비록 앞이 안 보인다고 그저 손 놓고 흘러가지 마십시오. 현실을 긍정하고 세상을 배우면서도 세상을 닦지 마십시오. 세상을 따르지 마십시오. 작은 일, 작은 오름, 작은 차이, 작은 진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작은 것 속에 이미 큰 길로 나가는 빛이 있고 큰 것은 작은 것들을 비추는 방편일 뿐입니다. 현실 속에, 생활 속에 이미 와 있는 좋은 세상을 앞서 사는 희망이 되십시오. 아멘. 오늘 기도문은 김경윤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고요. 윤영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김경윤님, 그대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이 무리지어 추락춤을, 아침에 관장을 붙들고 있었던 넝쿨들의 첫 이슬을, 한낮에 그늘에서 졸고 있는 고양이의 아픔, 분주한 도로가에서 작게 흔들며 피어나는 민들레를, 주말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의 주목들을, 주일 정한 구에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여인들을, 그대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도 많습니다. 동력 하늘에서 해가 뜰 때 다가오는 파도 소리를, 서적 하늘에서 해가 뜰 때 집으로 돌아가는 새 소리를, 이른 오후 학교 정문을 나오는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동네 도서관에서 친절한 상사 선생이 책 읽어주는 소리를, 산사 암자에서 홀로 지내는 노승의 독경 소리를, 깜깜한 밤중에 둥지 돌아다니는 가파도 바람 소리를, 그대와 함께하고 싶은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어릴 적 걸었던 시장 골목을 서성이며 떡볶이며 순대며 군만두를 먹어보고 처음으로 갔던 예상이 많았던 술값이 쌌던 양로 술집에 찾아가 김치찌개에 돼지고기와 두부를 추가로 시켜놓고 술잔을 기울이고 우리가 함께 불렀던 거룩하고 아름다웠던 교회의 노래를 조용히 불러보고 각자의 소원 카드 첩조를 기억했다가 꼭 그 소원을 들어주고 시간이 되어 무지개 다리를 건널 때 가장 멋진 웃음으로 맞이하고 그대여 내 고운 그대여, 하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시간 날에서 그대에게 그대와 함께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그들의 가르쳐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 모든 죄와 모든 악을 고쳐주시옵소서. 오늘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이 어린이의 이름은 가인입니다. 가인은 오늘 혼자서 시장에 가기로 했어요. 동생 아벨이 열이 나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벨에게 먹고 싶은 것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벨은 민지야, 아벨은 뭐가 먹고 싶다고 했지? 사과. 아벨은 사과가 먹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벨을 돌보고 가인은 아벨을 위해 사과를 사러 시장에 갑니다. 가인은 힘차게 집을 나섰지만 사실 겁이 납니다. 왜 겁이 났을까? 혼자 시장에 가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 앞에서 잘할 수 있을까? 혼자서 시장에 가는 일은 조금 무서운데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가인은 용기를 냅니다. 아벨에게 꼭 맛있는 사과를 주고 싶습니다. 아벨이 빨리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엄마와 아벨과 함께 갔던 시장은 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혼자여서 그런지 시장이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길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나 봐요. 시장을 가는 길에 고정숙 집사님을 집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사과를 사러 가는 길이에요. 아벨이 아픈데 사과를 먹으면 금방 나을 것 같아요. 집사님은 가인의 어깨를 토닥토닥 토닥여주시고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이야. 가인은 정말 강한 사람이구나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가인은 그 말에 힘을 내서 성큼성큼 시장으로 향했어요. 가도 가도 시장이 안 보여서 지칠 즈음에 이번에는 집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사과를 사러 가는 길이에요. 아벨이 아픈데 사과를 먹으면 금방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도 가도 시장이 보이지 않아요. 집사님이 가인의 머리를 쓰다듬으시고 어떻게 말했죠, 집사님? 가인 만세. 가인 만세! 이제 다 왔다! 저녁에 나오자! 라고 답해주셨어요. 가인은 그 말에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성큼성큼 시장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누굴 만났을까? 누굴 만났을까? 목사님 만났을까? 어느새 가인은 시장 앞에 도착했어요. 시장 앞에는 민족교회 어른들이 가인을 응원하러 모였어요. 가인은 모두모두와 하이파이브를 하며 인사를 했어요. 가인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 기뻤어요. 이제 빨리 사과를 사서 아벨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뻤대요. 그런데 아벨이 먹고 싶다던 청주 꿀사과는 시장 안 높은 섬에서 팔고 있었어요. 과일가게 사장님은 섬 꼭대기에서 장사를 하셔서 키가 작은 가인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가인이 저 밑에서 사장님 사과를 살게요. 우리 동생 아벨이 먹고 싶대요. 라고 말을 했지만 사장님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죠. 어떻게 해야 돼? 민재야? 어떻게 해야 되지? 올라가야 돼? 가인은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사과를 사가지 못하는 걸까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때 가인은 좋은 생각이 났어요. 도와주세요. 가인의 목소리를 들은 동역교회 어른들은 무등에 가인을 태워서 가인이 높은 성 꼭대기에 있는 과일가게 사장님을 만나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가인은 씩씩하고 큰 목소리로 사과 한 덩이 주세요. 집에 가서 아벨을 줄 거예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 다음에는 아벨이 가인이 사온 사과를 먹고 깨끗하게 나갔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벨이 가인을 위해서 참외를 사러 갔답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감기가 옮았거든요. 아벨도 가인을 위해 참외를 사올 수 있을 거예요. 서로서로가 돌보고 지키는 하나님 나라니까요.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동역교회, 교회학교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한정판 시골길을 거리는 느낌이죠. 이 제목을 먼저 제가 5분 메시지 전하고 명정숙 기자님 나오셔서 기울이기 행동, 오늘은 특별히 지속 가능한 여행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주실 텐데 이 제목을 보시면 누구시가 생각이 나죠? 네? 이 제목을 보시면 한 번에 한 사람씩 누구시 생각 안 하세요? 마더 테레사 스님이 한 번에 한 사람씩 내가 한 번에 한 사람씩 사랑하지 못했으면 3만 2천 명의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요 시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면요. 나는 그저 큰 사업, 그러니까 큰 자선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지. 나는 그저 내가 캘리포니아에 갔었을 때 내 앞에 있었던 그 한 사람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문제, 아픔과 가난의 현실, 사회 문제, 요거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는 이 시의 키포인트라고. 이분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에요. 캘커타에서 보면 별의 퇴치를 위해서 한센병, 에이즈 환자들, 그 사람들의 요양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빈자들을 위한 보아원, 돌봄 케어 센터도 있었고, 그리고 한 70년대 후반, 80년대 오면 죽은 자들을 위한, 그러니까 인도라고 하는 지역이 겐지스강에 마지막 들어가서 입수를 하고 나서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죠. 특히 독립 사람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이야 상관이 없지만 가난한 계층의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은 필생의 그 마지막 소원을 이루고 싶지만 그걸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가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이래서 그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또 임종을 위한 집,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집을 만들어서 어쨌든 그걸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걸까지 지켜줬던 그런 일들을 해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을 했던 그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큰 자선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저 내 앞에 만났던 그 한 사람에게 충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갔더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의 태도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청량리에서 바보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우리 최일도 목사님 같은 경우도 청량리에서 쓰러져 원래 그분이 유학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바람 좀 공부하다가 유학 준비를 하다가 너무 복잡하니까 바람 쐴 일이라고 춘천을 가려고 청량리역을 갔는데 아침에 그 청량리역 그 길거리에 광장에서 봤던 한 노인이 자기가 바람 쐬고 오는 그래서 청량리역에 다시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도와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저녁까지 그대로 그 자세를 똑같이 있으시다는 거죠. 이거 아닌데? 그래서 이분이 그분에게 그날 설렁탕을 먹이셨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같은 처지에 있으신 분이 있으시냐고 했더니 그 다음날 한 6, 7분을 보시고 오시더라고요. 야, 이거 설렁탕 먹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라면을 끓여서 시작하신 게 이 바보 사역이에요. 지금은 청량리뿐만 아니라 사실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이 바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도 원래 이런 꿈이 없었어요. 이분의 인생의 계획에는 스케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자신이 우연찮게 청량리역에서 만났던 그 한 사람에 대한 삶의 태도가 결국은 이런 현실을 만듭니다. 지난주에 제가 칼럼 하나를 읽었는데 이건 약간 결이 다르지만 또 결이 비슷해요. 어느 성공한 한 여성 CEO에 대한 이분이 전 허스트 중앙대표 이름이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찬란한 여성 시인 대표를 지내면서 밤낮 없이 자기 일을 열심히 했던.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지금 한 6년 전입니다. 어느 날 일을 그만두고 아이 때문에. 근데 아이 때문에 일을 그만뒀는데 그만두고 나서 이제 집에서 아이를 케어하다가 사실은 늘 마음속에만 두고 불고슴을 했던 아버님을 케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아버님이 이제 길 나가시다가 잘못 미끄러지셔서는 척추가 다치셔서 평생 요양원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누워서 사시는데 그 아버님을 어머님이 계속 옆에서 케어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런 부모님을 늘 이렇게 그냥 어려우시면 힘들다고 하시면 뭐또 사서 보내드리고 돈에서 요양비 좀 챙겨드리고 이렇게 워낙 바쁘셨으니까 이걸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일을 그만두시고 나서 자녀들을 돌보고 케어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 뭘 했냐면은 아버님에게 책을 읽어드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버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 아버님을 위해서 책을 읽어드리기 시작했는데 책을 한 권 읽어드린 게 아니라 꽤 많은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를 맞이하고 코로나 시절에 또 이렇게 만나지 못하니까 녹음을 해서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아버님에게 책을 읽어드리기 시작을 하면서 아버님과 관계에서 소통이 이루어졌어요. 책 읽은 내용을 얘기하게 되고요. 얘기하다 보면은 그거에 대해 생각을 묻게 되고 생각을 묻다 보면 그거와 관련돼서 아버님이 어땠는지 그러면서 아버님의 젊은 시절을 이렇게 쭉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들 쭉 듣게 되면서 아버님과 평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순간도 연결되지 못하고 아버님에 대한 이 프레임이 항상 어머님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었던 거는 어머님의 아버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렇게 아버님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분이 직접적으로 아버님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글의 결론이 뭐냐면 그분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여성 CEO로서 사실은 평생을 살면서 늘 풀리지 않았던 숙제가 뭐냐 나는 누구야?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질문들이 다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늘 밖에 나가서 어쨌든 여성으로서 굉장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잘 쫓기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아버님과 또 어머님과 2년 동안 같이 책을 읽고 대화하고 관계가 속도되고 깊어지면서 자기 인생이 풀리지 않았던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해결책이요. 자기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족과 연결되면서 자기 뿌리에 대한 거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한 거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의외로 자기 가장 가까이에서 자기와 가장 가까이에서 그냥 늘상 부딪히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오히려 질적으로 더 깊어지면서 사람들의 존재의 의미를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칼럼을 읽으면서 그런 의미에서 그 자기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 한 사람에 대한 성실성은 어쩌면은 삶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에 접근해 나가는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 칼럼을 읽으면서 하게 됐어요. 사실 오늘 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모든마다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질문과 앞으로 돌봐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당신의 사역 가운데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냥 세상을 해서 성실하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성실하고 진실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온이 이루어온 세계가 다릅니다. 지금 이제 기온이 이렇게 막 북치성 폭우죠. 사실은 우리 어렸을 때도 폭우가 내리긴 내렸지만 가물량이 다르더라고요. 수치상 통계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간에 몰려서 물폭탄처럼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거. 그리고 여기는 이렇지만 또 지구 한쪽에서는 지금 아주 폭염으로 해서 사람이 일주일에 10,000명 이상이 지금 돌아가고 계시거든요. 일주일에 전 세계에 10,000명 이상이 지금 유명을 발견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대 단면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쩌면은 이 거대 단면을 풀어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 출발점은 어쩌면 우리가 자연을 대하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삶의 태도의 변화에서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서 오늘 저희도 지금 사실 이게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6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주제에 관련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지식을 알고 물론 다 알고 있는 거지만 확인하고 지나가는 하나의 행사치레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작은 우리들의 시도와 작은 우리들의 어떤 몸부림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구체적인 일상에서 사람을 대하고 또 자연을 대하고 자기 삶을 대하는 그런 삶의 태도들의 아주 굵직한 그런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것이 시작은 아주 작은 미미한 것들에서 시작되지만 그 태도 자체가 세상을 바꿔나가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더군다나 이 기후위기 시대에 이 위기를 뚫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걸 바라면서 오늘 명성 주식장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성 주식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자, OX 막 일어서서 이쪽으로 이동하시고 저쪽으로 이동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자, 세계에서 태양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독일이다. 오. 네. 자, 오, 들어보세요. 오. 아까 답 나왔어요. X. 아까 동그라미 나왔는데. 네, 맞아요. 일본으로 넘어가. 네. 그다음 문제. 이건 본 거니까. 이거 뭐야? 자, 현재 세계에서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다. 자, 오 손들. 오. 오. 자, 오피서님 내려주시고 X 손 들어주세요. X. 네, 정답은 X. 1인당 1인당이 정답이야. 근데 그렇다면 어떤 나라가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많을까요? 미국이요. 네, 맞아요. 미국이 에너지 소비량이 엄청납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어. 자, 면적이 217만 킬로미터 평방미터?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며 국토의 80% 이상이 빙하에 덮여 있는 곳은 아이슬란드이다. 오! 손 들어주세요. 한 분, 두 분, 셋, 넷, 다섯. 아니 옛날에는 자, 그랬어. 내려주세요. 아니야. 정답은 X. 옛날에는 그랬어. 그렇다면 어디일까요? 남극. 남극? 자, 정답. 지도 또 다른 분. 남극 나왔습니다. 시베리아. 자, 지도를 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 그린란드예요. 그래서 그린란드의 빙하가 지금 엄청나게 녹고 있는데 이게 다 녹으면 무려 해저 표면이 8m가 높아진대요. 그러면 진짜 다 덮일 수 있는 바다에 덮일 수 있는 땅들이 엄청나겠죠. 인도네시아는 없어지겠네요. 연간 전기 소모가 가장 많은 가전제품이 전기밥솥이다. 오! 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예. 그거 아니야. 자, X. 나머지 다 X? X가 더 많네요. 정답은 O. 네, 전기밥솥이 에너지 소모량이 엄청 많고요. 고온으로 해놔도 굉장히 소모량이 큽니다. 그래서 전기밥솥 없앴어. 예. 잘했어요. 없앴어요. 그래도 또 필요할 때 쓰셔야죠. 비닐 사용을 법으로 금지한 최초의 국가는 루안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닐 사용을 안 하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실제로.
그래서 최초의 국가가 루안다이다. 오, 이거 좀 어려울 거예요. 아 이건 네, 이거 들어가야 돼. 맞아. 이제 네, 의도가 읽어주시고 X. 이거 유튜브에 나왔어. 어딜 것 같으세요? 이거? 아프리카의 아무개 나라. 루안다가 맞아. 네, 정답은 아니. X인데 어디냐면 아,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가 최초로 2002년도에 없앴대요. 방글라데시. 2002년도에. 근데 지금 보세요. 여기 등록된 기사 일자가 2019년도인데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케냐, 루안다에서도 이 비닐봉지를 국가에서 사용하지 않게끔 법으로 정해서 관광객들도 여행을 가게 되면 이렇게 그 가방을 다 뒤져가지고 비닐봉지 다 못 갖고 들어가게 해요. 실제로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 의외였죠. 네. 네. 자, 이번엔 주관식 퀴즈. 두리안 써야 되는데. 이거 쉽죠? 뭐예요? 지구온난화처럼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진적으로 상승함과 함께 전 지구적 기후 패턴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상을 통틀어 일컫는 말. 기울기. 자, 손 들고 이름 하고 딱 손 들어주세요. 기후 위기인데? 이름. 자기 아예 틀려도 돼요. 틀려도 돼요. 저희가 기후 관련해서 이렇게 다룰 때 아마 조금씩 다루었는데 그냥 스치고 지나가서 한번 환기시키려고 퀴즈를 만들어 봤거든요. 자, 이재원. 네,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 쉽습니다.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안정아. 예, 기후위기. 기후위기. 기억이 두 글자 다시. 기후. 기후변화 정답. 네. 너무 부드럽다. 쉬운 말인데 실제로 또 이렇게 퀴즈로 풀어보니까 어렵죠. 네, 기후변화라고 하고요. 네 글자인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양만큼 다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이름. 탄소 중립. 네,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탄소 제로라고도 하고요. 탄소 중립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배출량만큼 만약에 기업이 많이 배출했으면 흡수 못하니까 뭐 카드나 이런 걸 사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배출한 거를 제로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IPCC에서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의 마지 노선으로 잡은 온도. 이름. 이재원. 네. 5도. 어? 3.5도. 아니야. 그러면 우리 다시 가요. 네, 혜숙 집사님. 1.5도. 네, 정답. 2.5도예요? 지금 1.5도를 마지노선으로 잡아놨어요.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2030년이 되면 1.5도를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조금 비관적인 예측은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진짜 너무 살겠지. 30년이면 얼마 안 남았죠. 7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자,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 전력량의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로 조달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선언하는 국제 캠페인. 그 대선 때. 아리백. 아, 네, 정답. 아리백. 네. 이거 폰트가요. 이렇게 퀴즈는 한 10문제 정도 풀어본 것 같고요. 좀 해보니까 어떠세요? 내가 기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었나? 한 번쯤 이렇게 좀 상기가 되시죠? 네. 이제 근데 뭔가 기사나 이런 거 읽을 때 조금 용어들이 새롭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좀 더 가깝게 다가오실 것 같아서 네, 재미있는 퀴즈. 윤영학 집사님, 이재원 집사님, 장혜숙 집사님, 최양숙 집사님 선물 드릴게요. 네. 자, 저희가 마을살림부에서 작년부터 이 기후위기 행동 예배를 계속 드려왔는데요. 처음에 한 게 걷기 제가 발제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소 발자국, 왜 집에 전기 사용량, 수도 사용량 이런 거 한 번씩 체크해보자고 해가지고 김지영 집사님께서 교회 나오셔가지고 한번 했었고요. 기후 위기에 관련해서 목사님께서 전반적으로 한번 달아주셨고요. 네 번째가 장혜숙 집사님께서 먹거리 이야기 해주셨죠.
2023년도 지난번에 뭘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맞아요. 슬로우 패션. 버려지는 옷 때문에 지구가 해안가가 특히 미세 플라스틱 같은 걸로 엄청나게 신음하고 있다는 그 슬로우 패션에 관련된 이야기 했고요. 오늘은 지속 가능한 여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인데요. 여기서 나온 저자가 실제로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여행을 막 다니다가 나 다음엔 여기 갈 거야. 그리고 이제 지도에다가 표시를 딱딱딱딱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남자친구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 꼭 비행기 타고 여행 다닐 필요 있어? 배로 한번 가볼까? 이래가지고 세계 여행을 배로 다녀와서 실질적으로 이 기후위기와 연결돼서 지구 환경이 엄청나게 파괴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가능한 한 지속성 있게 여행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하면서 이제 이 책을 쓰신 거예요. 은퇴하면 많은 분들이 여행을 최우선으로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집사님들한테 여행은 어떤 거예요? 여행은 왜 가세요? 여행을? 나는 여행을 언제 가는가? 나는 여행을 왜 가는가?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게 네. 나하고 다른 사람을 사는 걸 들여다보고 사람 만나서 다른 삶의 그 모습을 좀 보고 싶을 때, 네. 또 힐링, 쉬고 싶고 휴식을 위해서, 네. 그렇게도 가죠. 그래서 나한테 여행은 쉼이고 또 다른 뭔가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뭔가 의미 있게 좀 한번 다녀보고 싶고 그런 이유로 여행을 떠나잖아요. 근데 패키지나 이런 거 여행 떠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좀 충족되셨을까요? 패키지 여행보다는 아마도 저희 교회 집사님들은 그냥 배낭 메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컨택해가지고 여행을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큰 기업의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다녀오곤 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여행을 원하는 만큼 충족하고 올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면서 기후위기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떠나는 여행들이 조금 부담스럽지 않았는지 최근에 코로나가 발발하고 나서 그 2019년도에 엄청난 속도로 여행 산업이 팽창을 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기후 위기 때문에 지구의 종말을 앞당길 수도 있다라는 위기 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이게 수면 아래로 싹 가라앉고 지구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좀 복원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기후 위기 이야기를 저희가 들으면서 기후 위기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과연 내가 하는 여행이 괜찮은 걸까? 정당화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아마 조금씩 마음속에서 이렇게 올라오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한지인들은 그 여행객을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 저희가 최근에 이런 일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글자 너무 차이가 난다 이거. 저는 크게 해놨는데 예. 걸 갖고 올 걸 그랬어요. 여행의 반격이라고 제가 적어봤는데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여행이 현지인들한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2018년도에 그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보라카이를 6개월간 폐쇄를 했어요. 오죽하면. 그러니까 우후죽순으로 지어진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해안가로 물을 정화도 안 하고 그냥 막 오물을 투기하다 보니까 바다 오염도 심각했고 쓰레기 대란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6개월 폐쇄했죠. 그리고 2016년도에 보면 이화마을 그 벽화로 유명하잖아요. 그 마을 주민들이 못 살겠는 거예요. 시끄럽고 막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 집 들여다보고 이러니까 5명이 야밤에 이 벽화를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기소가 되기도 했고 지금 저희가 여기 북촌마을 안 가보신 분 계실까요? 북촌마을 많이들 가시는데 가면 한복 입고 돌아다니고 떠들고 뭐
이러면서 그 주차 문제, 그다음에 소음 문제 이런 걸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행 제한을 10시부터 5시까지 뭐 이렇게 일요일은 안 되고 이런 규칙을 좀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곳에 사시는 분들은 불편할 것 같아요. 제주도 비자림 확장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웠잖아요. 이런 것들도 관광객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도로를 이용해서 가는 차량들이 많아지고 현지인들은 교통 체증 때문에 불편하니까 도로를 확장해달라 요구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또 생태를 파괴하는 일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그 바르셀로나에 있는 주민들이 너네한테는 즐거운 관광이지만 우리한테는 정말 끔찍하게 힘든 일이야 라고 시위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인구 160만 명이 사는 곳에 3,200만 명이 1년 동안 다녀봤으니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의 주거 문제도 심각했대요. 왜냐하면 집을 갖고 있는 것보다 이 집을 조금 개조해서 에어비앤비 같은 데다 내놓고 관광객들한테 대여하면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주거 난도 심각해지는 거예요. 현지인들한테. 그리고 뭐 조그만 슈퍼 같은 거 운영하던 사람들이 이거 개조해가지고 관광객들을 위한 기념품 팔자. 이렇게 되면 현지인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요. 이렇게 과도한 관광 때문에 현지인들이 느끼는 그 힘듦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생겨났다고 해요. 과잉 관광, 오버 투어리즘. 영어로 붙이면 딱 그건데요. 과잉 관광은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크게 그 생태계 파괴하는 거, 그다음에 교통 문제, 주거 문제, 그리고 소음 공해, 주민들한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안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우리가 여행할 수 있을까? 공정 여행, 착한 여행사도 있죠. 책임 여행. 공정 여행하면 공정 무역 해가지고 커피 같은 거를 다국적 기업이 굉장히 그 노동자들 싼 값에 들여가지고 아주 싸게 원자재를 만들어서 큰 폭의 마진을 남기고 파는 거에서 공정무역은 현지인들한테 좀 더 많은 인건비를 지급하고 좀 비싸게 사주고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이런 거에서 출발했는데요. 여행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게 시작된 지 꽤 오래된 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고 한 5년 있다가 유럽에 이제 여행을 한번 갔었어요. 짧은 시간에 직장 생활을 하니까 짧은 시간 다녀오느라고 찍고 버스 뭐 한 번 타면 6시간씩 타고 이동하고 그러니까 여행의 즐거움을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가족 여행과 뭐 지인들하고 이렇게 팀으로 짜서 방콕에 갔는데 동남아를 가니까 현지에서 가면 우리 뭐 강요당하죠. 쇼핑 강요당해가지고 불쾌하고 그다음부터는 진짜 그 패키지 여행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그 재취업하고 2년 있다가 한 달 정도 이제 시간이 딱 생겼을 때 치앙마이를 아이들하고 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새 아이를 데리고 치앙마이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10박 11일로 이제 날짜는 좀 길게 잡았고 도시 2개를 가기로 했어요. 치앙마이하고 라오스의 루앙프라방. 근데 이때는 진짜 난생 처음으로 배낭여행을 한번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10박 11일의 여행을 가는데 한 10일 정도는 인터넷 서칭을 무지무지하게 한 거예요. 여행에 대한 정보를 카페를 들어가야지 알 수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행을 다녀오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현지에 있는 그 숙박업소 사장님하고 친해지고 사장님이 이제 또 저희 아이가 특히 또 아팠거든요. 여행의 절반은 위장병이 나가지고 아파서 쓰러져 있었는데 그 아이랑 제가 집으로 돌아갈 때 사장님께서 엄마 혼자서 애 셋 데리고 가는 게 얼마나 이게 눈에 밟히셨는지 내가 공항까지 태워다 줄게. 이래가지고 이제 주인 사장님의 배려를 받아서 공항까지 이제 안전하게 편안하게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배낭여행에서 저희들이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즐겁고 유쾌한 추억이자 또 새로운 관계 설정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또 이런 여행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지속 가능한 여행은요, 관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관점을. 맨 밑에 보시면 자연을 옵션이나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유일하고 가장 좋은 협력적으로 생각해야 자연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 네. 우리 이 관점은 환경 생태계를 좀 파괴하지 않는 방향으로 여행하면 정말 좋겠다. 자, 퀴즈 잠깐 또 하나 더 내볼게요. 관광산업에 의해 발생되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자, 1번 8에서 10% 정도 없고, 2번 13에서 15% 없고, 2번 네, 3번 15에서 17, 네, 4번 20% 이상. 오, 비행기만 해도 엄청날 것 같아요. 아, 그렇긴 해요. 정답은 1번 8%에서 12%. 생각보다 적다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여행 인구에 비하여 많은 거예요. 예,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비행기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동하는 거는 많지 않거든요. 전 세계에 5% 정도가 비행기를 타봤대요. 95%가 타지 않았던 거죠. 자, 2번 관광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나라 기준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예. 이 관광산업이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주관식. 예. 그냥 숫자 아무거나 얘기하시는 15%. 15%. 그거보다 낮춰주세요. 1%. 1% 그거보다 올려주세요. 5%. 5% 올려주세요. 10%. 8% 올려주세요. 10%는 정답! 5%로 이거 밝혔어. 꽤 네. 많네. 10명 중에, 세계 인구 10명 중에 1명은 관광산업에 종사를 한다고 와,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많다. GDP 한 10% 정도가 관광산업의 그 비율이래요. 그렇다면 관광산업이 꽤 큰 거예요. 코로나19 발발 전 국제항공편 승객은 14억 명이었다. 이게 전 세계 인구의 몇 퍼센트가 움직인다는 뜻이다. 20%. 우와, 세계 인구가 몇이에요, 집사님? 18%. 아, 정답 20%. 네. 그러니까 그 5%만이 비행기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데 20%가 이 14억 명이 움직였다는 거 20%라면 소수의 사람들이 되게 많이 그 사람들이 점유해서 움직인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움직인 것 때문에 정말 저 아프리카에 사시는 분들 그분들이 피해를 본다는 말이 맞는 거죠. 이게 아까 그 비행기가 탄소 배출량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맨 위에 줄에 있는 게 비행기긴 비행기인데 단거리 비행기.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탄소 배출량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네, 저 밑으로 내려가면 중거리, 장거리도 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훨씬 단거리 비행일 때 탄소 배출량이 많은 거예요. 그건 앞으로 이 자료를 보시면 알게 되는데요. 저렴한 항공료의 비밀이 사실은 항공산업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대요. 우리나라는 사실 잘 모르겠고 우리나라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못 찾았고요. 외국의 뭐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들은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항공 요금이 싸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싸진 요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혜택을 보고 움직이고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거의 혜택을 보지 않고 오히려 보태주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공편 덜 이용하기 밑에 줄 보시면 항공편 이용자는 세계 인구의 5%인데 지난 5년간 탄소 배출량은 32% 증가했고 화석 연료 사용량으로 보자면
전체 저희가 사용하는 승용차 사용량하고 맞먹으니까 굉장한 양인 거죠. 왜 비행기가 단거리 여행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지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착륙할 때 탄소 배출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유를 좀 덜하는 비행기를 이용하는 게 좋고요. 짧은 거리 이용할 때는 왜 외국에 나가서도 국가 대 국가 시간 줄이려고 비행기로 이동을 많이 하는데 가능하면 이제 육지편이나 배편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게 이제 여행 기간이 넉넉하면 괜찮은데 사실 여행 시간이 부족할 때는 어쩔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여러 나라를 움직이는 것보다는 한 자리에서 인근을 많이 돌아보는 그런 여행법을 좀 추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행기가 그 하늘을 날아가는 동안에 비문이라는 비의 운이 생성되는데 구름이 생성되는데 그게 지구의 열을 가둬놔요. 특히 밤에는 2배로 가둬놓기 때문에 그때 탄소 배출량이 훨씬 더 많아진다. 그 비의 운의 영향으로 탄소 온도가 식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밤 비행기 이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코노미석하고 1등석하고 비교하면 거의 자리가 4배의 면적은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코노미에 비해서 4배의 탄소 배출량을 더 그 사람들은 발생시키고 있는 거죠. 교통수단은 그런데 현지에 가서 숙소를 이용할 때는 이 관광산업에서 보면은 글로벌한 호텔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사람들은 물도 펑펑 쓰고 전기도 24시간 그냥 불 켜놓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지역 사람들의 숙소, 리모델링한 숙소들을 이용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음식이나 음료도 우리 늘 음식이나 음료 나오면 채소식을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철 재료를 가지고 만든 음식을 한번 좀 먹는 걸 시도해보자. 그리고 관광 기업들도 의식 있는 관광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업소 이런 데 이용하는 것보다는 좀 의식 있는 책임 여행, 착한 여행 이런 것들을 표방하는 곳을 이용하면 어떨까. 그런 사람들의 캠페인도 지지하고 그런 산업 쪽으로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디즈니랜드 올해 23년 7월 얼마 전에요. 7월 9일인가 그렇던데 티켓 한 장에 1억이 넘는 디즈니랜드 투어 상품이 매진이 됐어요. 1억? 네. 정확히 1억 4천만 원. 우와. 전용 비행기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 75명을 모집을 해서 24일간 12곳의 디즈니랜드를 다 투어하는 미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네, 매진이에요. 그리고 이미 떠났어요. 지금은 아마 어딘가를 투어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상품도 있다는 거 어마어마하죠. 미쳤죠. 네. 그 사람들은 저소득가 그 국민들이 연간 배출하는 그 양의 20배를 그 20일간에 만들어 놓고 오는 거예요. 자, 아까 오버투어리즘의 피해 많이 얘기했는데 그 오버투어리즘, 과잉 관광에 대응하는 방법, 우리가 어디로 갈지, 가면 어디에 소비할지, 그리고 어떻게 다니는 게 좋을지, 어디서 묵을까, 짐은 어떻게 쌀까, 그 여행지 안에서 지속 가능한 여행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그런 이야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좀 잘 알려진 관광지는 아무래도 그 주민들, 현지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되니까 좀 다른 관광지를 찾아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친환경, 환경을 보존하려고 하는 나라들도 많아요.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들은 좀 그런 쪽에 의식이 깨어 있잖아요. 그런 여행지를 찾아서 지지하고, 그리고 스테이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서 휴가 여행을 떠나자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 묵으면서 인근에 가볼 만한 데들, 사실
제가 경기도에 살지만 서울 투어 잘 안 하거든요. 안다라고 생각하고 안 하는데 휴가를 아예 멀리 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근교 안에서 근교를 다니면서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여행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어디에 소비할까? 제가 착한 여행사에다 한 번은 저는 인도네시아 우붓을 너무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지인들과 이제 여행 계획을 짜고 제가 배낭여행 갔을 때처럼 열흘 동안 서칭을 할 자신이 없어서 착한 여행사에다 전화를 해서 저한테 여행 가이드를 좀 붙여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제 저한테 컨설팅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을 한 3번 정도 만나서 내가 원하는 여행 스타일, 내가 원하는 숙소 이거를 얘기했더니 컨설팅비를 받고 컨설팅을 해주셨고 현지 가이드를 매칭을 시켜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다녀오니까 다녀온 사람들과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고 제가 시간을 그곳에 이제 서칭하는 데 투자를 안 하는 대신에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행하는데 불필요한 돈을 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분 덕분에 좋은 숙소, 싼 숙소를 정할 수 있었고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꼭 큰 데를 가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소비할 때도 현지식 먹을 때 우리가 막 단체 여행 가면 비싼 데 많이 가잖아요. 근데 길거리 음식들도 맛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맛집, 길거리 음식 체험도 좀 해보고 현지 문화 체험 같은 거 저는 갔을 때 이제 오지 체험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일본 오지 체험을 했는데 정말 추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이들하고. 근데 아이들은 그 기억을 굉장히 재미나고 유쾌했던 기억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현지 문화 체험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여행사를 통해서 가게 되면 그런 게 돈이 안 되면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현지인들하고 만나고 교류하고 문화 체험하고 뭐 요리 클래스 가보고 이러다 보면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먹고 이야기하고 이런 시간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거든요. 어떻게 다닐까? 네. 꼭 비행기가 아니더라도 기차 요즘 잘 돼 있죠. 페리. 네. 페리는 비행기보다 훨씬 낮은 양의 탄소 배출이 있고요. 요즘 컨테이너선을 타고도 다닌대요. 어차피 화물이 이동을 하는데 여행객들도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게 이 책에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얘기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차피 가는 배에 내가 올라타서 좀 이 크루즈 여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비 제한적이거든요. 수영장, 댄스 파티,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돌고 이런 여행인데 그런 거 조금 내려놓고 소박하게 떠날 수 있는 배를 타고 떠날 수 있는 컨테이너선 여행도 있고요. 예, 캠핑카 현지에 가서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크루즈 여행이 엄청난 쓰레기와 연료로 쓰는 벙커유가 굉장히 환경에 좋지 않은 그런 기름을 쓰고 있다라고 하고 항구에 크루즈가 정박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일찍 우르르 쏟아져 나와서 그 인근에 또 관광을 짧은 시간에 마치느라고 엄청나게 오버해서 과잉 관광에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알아놓으시면 여행의 선택에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디서 묵을까?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텔보다는 그 지역 현지인들이 리모델링한 숙소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그런 호텔 예. 그리고 짐은 어떻게 쌀까? 예. 좀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말고 그리고 제가 제주도 갔을 때 너무 짐이 무거워가지고 플라스틱 몇 개 그릇을 가져갔거든요. 한 달 내서도 망가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아주 조금씩 그리고 여행 가면 또 패션도 중요하잖아요. 옷 사서 가져가고 싶고 막 이런데 이런 거 이제 리사이클링하는 옷을 좀 사서 그때 입고 이제 또 한 번 리사이클로 돌리면 어떨까? 그리고 플라스틱 없이 여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물병 우리가 나가서 페트병 요만한 거 사서 먹게 되면 한 열흘 정도 여행할 때 한 30개 정도는 1인당 아마 소비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사용하는 물병을 가져간다면 훨씬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겠다. 그리고 현지에 갔을 때 물의 수질이 너무 나빠가지고 정수를 해야 된다면 이 라이프 스트로라는 게 있대요. 이게 정수 기능이 있는 물병이어서 이런 거 하나 가져가면 어떨까? 그리고 여행지, 현지에 가서 지속 가능한 여행을 실천해 볼 때는 현지에 가면 현지 대중교통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이용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태국에 갔을 때 뚝뚝이라는 택시를 이용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는 택시인데도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용해보면서 현지 체험을 좀 해봤고, 지역 주민처럼 여행하기. 아마 요즘은 현지에 가면 현지 가이드를 또 이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게 아마 또 필수 조건이기도 한데 현지 가이드 이용하면 재밌습니다. 예. 우리 현지 문화를 존중해서 잘 모를 때는 옆 사람 따라하는 게 최고고요. 그리고 사진 함부로 찍지 말고 사진 찍을 때는 한번 사전에 예의를 딱 갖춰서 허락을 받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모를 때는 현지인들한테 조언을 구해라. 그럼 현지인과의 만남, 새로운 만남들도 만들어질 것 같아요. 보답하기. 길거리 아이들, 구걸하는 아이들 많잖아요. 동남아 특히 계속 사진, 뭐 이거 팔찌? 이러면서 호객행위하고 아이들이 사가고 막 하는데, 그럴 때 그 길거리 아이들한테 그냥 단순하게 돈을 주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 약간 복지기관 같은 데다가 차라리 조금 더 목돈을 기부하는 쪽으로 그런 방법도 있다. 그런 대안을 제시하시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제가 책을 정리한 발제는 마치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구별 지속가능한 여행자로서 이 지구별을 우리가 계속 초록별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늘 들으신 여기 몇 분이 두 그룹으로 나누면 될 것 같거든요. 두 그룹으로 나누셔서 오늘 새롭게 좀 알게 된 사실 이야기 나누시고요. 두 번째는 나만의 꿀팁, 여행 팁 이런 거 있으시면 또 새로운 거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수련회 가는 것도 사실은 이 인근으로 또 다른 여행을 가는 거잖아요. 다 같이 또 단체로 가는 데 있어서 여름 수련회에서 시도해볼 만한 거 있을까? 그런 거 하나 정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그게 정 안 보이면 캐치프레이즈라도 하나 만들어보자. 네, 제목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제가 3가지 안건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제부터 조금 이야기 나눌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할까요? 10분이요? 10분, 일단 10분 드리고 좀 부족하면 좀 더 드릴게요. 네. 자, 어떻게 나눌까요? 요렇게 5분, 앞에 5분 요렇게, 그리고 뒤에 6분. 김가연 교사님 저쪽?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그리고 빨리 저거 만들어야 되는데. 뭘 만들어? 저거 하려는 거는 다 1번 새롭게 알게 된 여행 관련 내용 없음. 2번 없음. 3번 없음. 방글라데시 그 비닐 안 쓰는 거는 진짜 신기하네. 방글라데시 그건 맞다. 짠이야. 그거 처음 알았고. 묘한다. 빨리 얘기해보자고. 신기하네. 네. 저는 이쪽으로. 얘기 안 하세요.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나 깜짝 놀랐어. 비닐 안 쓰는 거. 근데 비닐을 안 쓰는 대신에 나무가 없어져. 종이를 쓰니까. 종이가 나무잖아. 네. 결국은 근데 비닐보다 낫잖아. 쓰면 되잖아. 그놈이야. 저희는 또 다시 이거 안 좋으니까. 재활용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장바구니 쓰면 되잖아요. 저 장판을 쓰면 되는데 종이를 쓰면 비닐은 지금 너무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결국 앞뒤는 아니지. 핸드폰이면 메모하면 돼. 이건 좀 정부 차원에서 좀 해야 돼. 비닐 많이 쓰는. 그 대형마트에서 15분 후에 돌아올게요. 아. 여기 그냥 전화 좀 핸드폰도 메모하면 돼. 뭐또 새롭게 알려주기.
저걸 보니까 해외 여행은 하면 찌개로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잖아. 결국은 5%가 움직이면서 전 세계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 5%라고 하는 게 선진국의 인구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거의 개도국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못 사는 사람들은 거의 못 가르치니까 못 가르치냐.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선진국 됐으니까 많이 나가는데 우리 뭐 같이 만난 얘기가 최고 같잖아. 안 가면 최고지. 여행은 필요한 거야. 건강은 안 가는데 최선이고 가능하면 지금 기후만을 생각한다면 그냥 자전거 타고 자기 에너지 쓰는 여행 외에는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원래는. 몇 년간 계획을 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죠. 매년 나가는 실제로 탄소 배출이라고 하는 게 뭐 소 키운다고 탄소 배출이 안 되냐고. 근데 방목하는 것과 공장식 축산에 또 제주도 탄소 갈 때 배출이 저가공을 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소가 공장 배출을 하든 방목하든 걔네들이 싼 떡만 하더라도 탄소 배출이 엄청나거든요. 내리면서 조금 메탄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계산 안 하잖아요. 아니 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 공장식 축산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들도 있잖아요. 시스템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탄소 배출량을 해서 원래는 그 지구를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근데 이거를 갖다 사고 팔게 만들어가지고 보호용이 아니라 오히려 퍽퍽하기 위한 걸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한다라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우리는 그건 어쩔 수 없고. 네. 네. 꿀팁 줬다 꿀팁. 예. 그러니까 이제 기후 관련된 거 아니면 그거 빼면 좀 착하게 뭔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기후 딱 이러면 탄소 중립 이러면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 탄소 중립 어떻게 안 하냐고 밥 먹고 똥 싸는 거도 탄소가 나오는데. 까먹었는데 저도 그런 것 때문에 해외여행 가는 게 굉장히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책을 읽고 아 그래 가서 현지인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현지에서 그 사람들의 경제력을 키워주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면 그럼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내가 거기 가서 현지인들 숙소에서 자고 현지 식당에 가서 먹고 근데 다국적 기업이 하는 여행 프로그램에 불러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수입의 90%가 그 사람들한테 간다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도 방법을 바꾸면 좀 더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를 대안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이 책을 소개한 거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에 초점 안 맞춰서 마인드 자체가 저 공정무역 나오면서 공정 특가로 나온 게 공동여행이거든요. 그때 벌써 10년 전인데 제가 같이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정무역도 예를 들어서 커피를 우리가 많이 마시면 커피를 재배한 농민한테 주머니에 돈 더 들어가게 해주자 이거거든. 100원 커피를 우리가 100원을 소비하면 30원이라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10원도 못 돌아가. 2원, 4원 이렇게 한 말이지. 그래서 공정무역이라는 게 그럼 그들한테 재배하는 사람이니까 그 공정무역이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우리가 아까 말씀한 대로 하는 데가 대부분 비행기 값하고 숙박. 근데 숙박은 그냥 호텔 값으로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글로벌화 되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그래서 현지 주민한테 과연 주머니 얼마 들어가냐 유명 몇명 관광지에서 거기서 그것을 먹고 사는 사람은 얼마 들어가냐 따진 거지. 그래서 그렇다면 로컬 현지 주민들이 하는데 숙박하고 뭐 이런 식 대형 대부분이 다 독일에 기관지 목요일날 제가 책 교육을 받았거든요. 내일이 라스베가스 거기를 그래서 이 이제 일본에서는 주말에 너무 많이 다녀요. 형님만 공부하고 그다음에 7시를 8시간 여행하고 싶어요. 추천해달라고 첫째 어디 도착해서 어디가 숙소 옮겨 그다음에 떠나는 자기 주도 아니다 해서 자기 주도 그때 마음대로
이렇게 나오고 말만 하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 유효한 거야.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질문을 디테일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다음에 셔츠 요새 유행하잖아요. 네. 셔츠도 만들고 셔츠도 나오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항상 이런 많이 발전돼 있잖아. 근데 그게 다 무료예요. 그래서 노래 우리 말도 되고. 되는 지역에 가든지 그 지역에서는 근데 GPT를 무료를 이용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데이터를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뭐 1년 전에 그래 질문을 관련 질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계속 확실히 학생 시간을 내주고 늦잠이 있고 저는 앞으로 정신을 이완하는 게 힐링 여행인데 진짜 사람들은 모든 데이터들 많이 많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게 있는 거예요. 셔츠 유튜브 40개가 있어요. 제작하기. 민망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임경하고 사람도 이미 이메일이 녹화하니까 깜짝 놀란 거지. 아무것도 막 찍어야 모르는데. 돼. 지금 공정 그 여행 그러니까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먹었는데 아령 거기 나가서 채찍 때다가 어디 뭐 2년을 내려서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해가지고 할머니 경제 그러면 거기 질문 여행을 5박을 하고 싶다. 좀 나올 거라냐. 숙박은 현지 호스트를 개발하는 게 제일 개발에서도 지금 집사님 말씀처럼 데이터 완벽하기 현지 호스트들이에요. 그래서 여행 가랑 조인이 돼가지고 그 카운슬을 받았다는 것처럼 그렇게 현지 호스트를 소개받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여행에 관해서 탄소 배출을 적게 할 수 있는 뭐 얘기 컨설턴트 대신에 GPT를 이용하면 같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GPT의 문제는요. 아까 사기를 못 쳐요.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로 데이터를 많이 데이터만 측정하시는 그래서 뭔가 기획력은 뛰어난데 실질적인 데이터는 정확성은 뚝 떨어지니까 그건 그럴 수 믿을 있겠죠. 수가 없어서 네. 그 데이터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알지 저는 음악에 관한 거 질문하고 그랬는데 내가 아는 게 저쪽이 있어. 그러니까 올라와서 있는 그 어차피 빅데이터니까 빅데이터 배치에 대해서 거기서 토출해서 걔가 자연적으로 뽑아내는 건데 그런데 이제 여행에 관련돼서는 사람의 디테일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빅데이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걔가 뽑아서 기기를 해서나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가 실질과 같은지 아닌지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떨어진다는 네, 그런 면에서의 그 위험도는 존재한다. 그래서 연말에 생각하고 이야기해가지고 말하니까 진짜 기간이 나오면 한번 만들어 볼래. 그러니까 해서 형이 직접 경험한 다음에 그 정도는 이 정도에 한 60%의 위험도가 있다. 아니면 90%의 위험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이거는 호스트를 수치화한 거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더라고요. 자운이 이제 이제 캠프를 가는데 한 달간 일주일을 가는데 그래서 호스트랑 연결이 딱 돼가지고 호스트가 메일을 계속 너 좋아하는 거 뭐, 요즘에 어떤 환경이고 나는 어디로 갔는데? 일주일을 스위스를 가는데 사람들이 다 호스트 때문에 호텔이 아니에요. 예, 자운이한테 배정된 호스트는 자기는 걔를 키우고 혼자 살고 뭐 이러면서 자기네 그런 상황 이제 자운이가 내가 거기서 교통 상황이 어떻게 될까 말했더니 걱정하지 마 루지를 문제 큰데가 아니야 네가 되게 잃어버리고 이런 것까지 그런 거를 되게 수치화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성이라는 게 해야 것들이 많아서 미처는 사실 말레이시아를 많이 안 가는 이게 어디서 제공하는 근데 거야? 말레이시아가 되게 거기 재단에서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데서 자기네 이게 조인이 돼가지고 스위스 전국에서 홍보 기관 많은 것 같아. 거기에다가 그 호스트가 등록을 해놓은 거겠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한 뭔가 이제 한국에서 정보가 되시. 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여행 갈 때 우리가 호텔이나 뭐 이런 걸 하는 것보다 그런 호스트망을 GPT 뭐 데이터 수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방법이 저는 이제 착한 여행한테 그 호스트를 소개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그렇지.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현지 컨설턴트 그래서 제가 이런 이용하는 이용하는 가이드 마케팅도 네. 있을 것 같아요. 편집도 있고. 자 그러면 정리해야 시간 되는 때문에 이거 수련회 팁 수련회. 아. 시도해 볼 만한. 수련회 시도해 볼 만한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시간 내서 거기까지 자전거 가. 요즘에
모르겠어요. 아니 거기 아니 체험하자는 얘기를 언제가 하고 싶다. 아니 그런 얘기가 나왔어. 들었어. 요즘 거기서 많이 한다고 했지. 많이 하고요. 한다고. 한국 말에 서울 같이 있는 게 있어. 그러니까 7만 원. 저는 자전거 자전거 좋은 자전거 다른 집은 없다고. 나는 10명이 가기 안 돼. 다른 집은 없다고. 그래. 아니 어디야, 한번에 못 가시잖아. 아니 다른 아, 차로 차가 그렇구만. 웬만한 데 싫지. 바로 만에 가면 확 제일 가야지. 저는 그거예요. 어? 자기 텀블러 같은 아, 텀블러 하나씩 갖고. 왜냐면 종이 복사형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거기는 그거는 딱 그러면 아예 텀블러뿐만 아니라 개인의 수저 같은 거. 저기 아니 거기 수전에 저 답사 갔잖아요. 덕분에 안 찍었는데 식당 다 찍었거든요. 일반 냉장고가 4개. 반찬통 이렇게 있는 냉장고 있죠? 그것도 있어. 아 그럼 컵도 있어요? 컵도 있죠. 아 다 그럼 있어. 다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사진 보여줄 테니까 여성교에서 뭐뭐 그냥 카드를 준비하고 설거지만 하면 되겠네. 네. 거기 식당 자체가 그렇게 돼 수저 있어요. 잠깐만 가지고 다니는 거기 거. 사람들 많이 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그걸 먹는 그 선물을 하고 저희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수저는 이거 나중에 찾아가는 게 되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가 거기 가서 삶아서 정리 1분 안에 정리합시다. 네. 그리고 우리 수요일에 가서 저거 좀 풀로 가져다가 자기가 씻어서 내가 재현하고 정리하나 있는데 하나만 해줘. 네. 그래요. 쉽게 갑시다. 텀블러 하나만 가져가. 자전거 놔두고. 상의 일단 해봤습니다. 아니야. 나 거기 자전거 다섯 대가 실을 거면 그냥 진짜로. 자전거 타고 저기 고개 먹어. 이제 거기가 불만 털 수 없잖아. 거기 형 서핑 하는 데서 우리 숙소까지 같이 차로 15분이죠. 차로 15분. 아니 서핑은 한 사람 하고 아니 그러니까 서핑 거기 들어간 거기 들려서 가야. 들려서 간다고. 누가 발표하실래요? 뭐 여기 어디 앉아 발표는 네. 발표는 밴드로 하죠. 좋아 좋아. 그래요? 밴드로. 그냥 얘기는 안 해요. 그래요. 자, 집사님 마이크. 여기 나오셔서 여기 돌리기 힘드니까. 네. 더. 화면에 안 나와요, 화면에. 아, 이쪽으로. 그렇지 화면에 나와야지. 네, 화면에 나와야 됩니다. 보여주세요. 네. 정리도 안 되는데 그 새롭게 알게 된 것들에 대한 게뭐 비닐을 안 쓰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축한 여행 이렇게 타면 여행 콘서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래픽, 그리고 오픈 전 세계 비행기 투어자 5%밖에 안 된다라는 것들 새롭게 알게 돼서 놀랐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봤던 여행지 양현석 씨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수상가오 터키아 블루? 여기서 수정가오를 보는다는데 되게 물 점수 없이 사는데 그게 만족도 못하대요. 거기서 이제 자본주의를 보면서 수정에 사는 사람, 육지에 사는 사람 이렇게 좀 갈라지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 옷이라고 알려진 뭐라다 그런 이런 데들이 자본주의가 들어가면서 나라에 이제 필요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우리나라 여행들이 대체적으로 패키지 여행하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곳을 찍는 이런 여행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여행들은 실질적으로 소비 여행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머무르면서 쉬고 이런 여행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는 여행인 것 같다. 뭐 이제 근교 여행이나 뭐 이렇게 국내 여행 이런 것들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한 달 살기가 요즘 유행처럼 돼 있는데 진짜 이렇게 가능한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있었죠. 네,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여행했을 때뭐 일정이 틀리려면 게스트하우스나 공주를 이용하고 반찬을 싸가고 특히 국내에 갔을 때 여행할 때 도시락을 이렇게 하게 되면 쓰레기도 많이 안 나오고 좀 줄고 그 알뜰한 여행이잖아. 그리고 이제 국내 여행할 때 그 뭐 지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 지인 친구들을 사서
그 지인들을 만나고 찍고 돌아다니고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저희보다 훨씬 내용이 풍성하신데 저희는 핵심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역시 비닐을 안 하는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 신기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수련회 가서 적용해보고 싶은 거 텀블러 사용하자. 거기에 컵도 물론 있지만 자기 텀블러 갖고 와서 자기 음료 늘 소지하고 다니고 자기가 씻고 해서 그거 하나라도 한번 해보자. 예,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저희 짧게 그렇게 하고요. 말씀 나눈 걸 갖고 이제 저희 조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럼 이제 여행 가지 말라는 거잖아. 여행에 대한 그 부담을 엄청 느끼셨던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는데요. 이 책 읽고 오히려 좋은 여행은 현지에 가서 현지인들과 교류하고 현지에 이롭게 하고 현지의 환경을 살리고 있는 사람들과 또 연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들도 많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큰 좀 내가 잘못하고 있나 내가 하면 안 되나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그냥 잘 하시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여행 10계명이라고 해가지고 홀수는 여자 집사님들이 읽으시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짝수는 남자 집사님들이 읽는 거고. 자, 1 다 같이 시작. 1. 비리 이용 줄이기. 2. 일회용 음식 3. 물을 낭비하지 않기. 4. 현지인이 운영하는 숙소, 식당, 교통수단 이용하기. 5. 조개, 모피, 깃털로된 상품이나 멸종 동식물로 만든 기념품 사지 않기. 6. 현지 인사말 오래 좀 배우기. 7. 현지인의 종교와 생활 방식을 존중하고 예의 갖추기. 8. 현지인과 사진 찍고 싶을 때 허락을 구하기. 9. 거래 아이들에게 돈을 주기보다 현지 보호단체에 기부하기. 10. 직원의 노동에 적절히 보장하는 숙소와 여행사 선택하기. 네. 환경에 보탬이 되고 싶어하는 여행자는 72%인데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1%예요. 저희 교인들이 그 1%에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될 것 같아요. 네. 여행 계속하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해야 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우리 함께 나눈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행복하면서 나눈 이야기들을 내 마음속에 묵상하겠습니다.